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11월 9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얼마 전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환한 두 광부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두 분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하 190m의 정말 극단적인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엄청 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병원 측 말로는 상태가 아주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요. 수면 장애라든지 가벼운 경련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그 물과 저희가 커피 타 먹는 그 믹스 커피 네. 30봉으로 9일을 버티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두 분 모두 이 기적적으로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분들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강원도민들도 사실은 그만한 끈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희망을 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민분들입니다. 이 두 분 모두 무사히 그 극단적인 상황을 잘 이겨내고 복귀하셨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봐도요, 네. 또 산을 봐도요, 울긋불긋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노란 단풍잎, 또 빨간 단풍잎 보면요, 너무 가을이 빨리 가버리는 게 야속하기만 해요. 맞습니다.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을의 정취를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산이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두타산에서 등산대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네, 예. 오늘은요, 화면으로 두타산의 가을 정취 함께 느껴보시죠. 아니, 여긴 대체 어디? 아니, 뭐야 이게? 유후! 여러분, 귀신 아닙니다. 저 천호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이걸 안 하면 제가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 등산대회에 참가합니다. 와우! 이야. 자, 여기는 두타산인데요. 두타산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등산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두타산의 가을 풍경 저와 함께 하시죠. 가시죠. 깊어만 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마련된 두타산 등산대회.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금 찾아온 두타산 체험. 오, 어디가? 근데 기길이 많다. 알록달록 단풍 물든 두타산과 정신 못 차리는 전호준 리포터와의 만남 기대해 주세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등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모여든 사람들. 아니, 근데 다들 표정은 밝은데 날씨가 너무 안 따라주는 거 아닌가요? 비가 잘못했네. 회장님, 오늘 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그 백두대간 줄기를 이용해서 두타산을 맹산을 이름난 산이기 때문에 16회까지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현해갖고 17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등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꿀팁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산을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내가 힘에 한해서 가야 되지 무리하게 가지 못한 산을 갔을 때는 사고가 일어나고. 네, 오늘의 두타산 등산대회 코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대째입니다. 이곳 대째에서 일반인은 통골제까지 그리고 전문인은 두타산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산하기에 날씨 어떤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냥 안 좋습니다. 자, 뭐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오, 야, 여기는
총 몇 분이 오신 거예요? 총 2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와. 자, 그럼 오늘 목표 뭐가 있을까요? 산에 있는 쓰레기를 없애고요. 또 산에 있는 또 이 마음, 산에 지금 변화되는 또 마음을 또 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등산대회 참가하니까? 저요 지금 좀 기대돼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오는 길 단풍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팅! 아니,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등산대회에 왔어요. 네.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건강을 챙길 나이가 됐으니까 조금 체력을 길러보자 하는 취지로 27살이 이제 건강을 챙겨보자. 그 많은 분들이 오늘 등산대회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편의시일도 저희들 돌봐주고 그리고 이 행사과 시작과 끝을 전부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산행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화이팅!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디어 두타산 등산대회 출발 지점에 제가 섰습니다. 날씨는 조금 굳지만 제가 오늘 등산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타산아, 기다려. 내가 간다. 가시죠. 난 또 뭐 입으로만 산 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출발인가요? 아름다운 단풍 사이길로 올라가는 기분을 만끽하며 가뿐히 산에 오르는 수많은 참가자들. 가을 등산 뭐니 해도 이 단풍 구경 아니겠습니까? 단풍 보이세요? 자, 이렇게 단풍이 곳곳에 아주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 있습니다. 가을 분위기도 만끽하고 모처럼 좋은 공기도 마시며 두타산의 정취에 흠뻑 단체로 오신 빠져든 거예요? 사람들. 개인이세요? 조심히들 다녀오세요. 네. 조금씩 빗줄기는 굵어지는데 왠지 혼자 동떨어져 걷는 전호준 여기야? 리포터. 맞아, 여기? 여기가 맞아?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안개가 너무 심해요. 여기 무슨 집이 있는데? 이게 다 뭔 뭐야?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당 같죠? 일단 냅다 주랭랑. 무서워. 여러분, 이 두타산이요 원래 정말 아름다운 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 산의 아름다움을 제가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방송국 사람들이 따라오진 않았지만 이걸 보고 있다면 자료 화면으로는 꼭 보여줄 거예요. 에이, 설마 안 보여주겠어요? 그게 뭐 어렵다고 안 보여주겠어요.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높이 1300m가 넘는 웅장함. 위풍당당 험준한 줄령 아래 동해를 굽어보며 태백산맥 동서간의 분수령을 이루는 두타산입니다. 능선 곳곳 울창한 수림과 기암이 조화를 이루어 산수미의 절정이라 불리고 있죠. 한편 부지런히 달리는 자동차 한 대. 아무도 따라오지 않지만 외롭지 않아요. 저에겐 이 산이 있으니까요. 와,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오네. 왔다. 호주 왔다. 아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이고, 만났으면 됐어. 그런 표정 짓지 말자고. 웃어. 이게 차로 올 수 웃어. 있는 길이었어요, 이게? 예? 아니, 나 어쩐지 죽어도 안 따라오더라고. 뒤를 내가 몇 번을 돌아봤는지 몰라요. 뒤를 계속 이렇게 돌아봤어. 아무도 안 와. 차가 와. 넘어가, 넘어가. 아니, 어떤 사이세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등산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직장 단합을 위해서 우리 또 처장님 모시고 지금과 같이 예. 행복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근데 왜 인터뷰를 안 하시는 거죠? 처장님! 오늘 끝나고 회식 있나요? 직원들 고생했으니까 격려해줘야죠. 뭐 사주실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사줘. 됐다! 해냈다! 네, 오늘 출발하시고. 잠깐 저랑 얘기 잠깐만. 딱 잘라서 여쭤볼게요. 휴일에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장님껜 비밀로 해드릴 테니 즐겁고 안전한 산행 되세요. 김밥 한 줄 정도 먹으니까 또 금방 또 속이 든든하네요. 기분도 좋아졌고 요 비상식량 제가 들고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같이 갈 거죠?
몇 번을 말해요. 방송국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어디가요? 눈앞에서 스태프들을 또다시 놓친 전호준 리포터. 원래 산은 혼자 가야 제맛이에요. 안녕하세요. 도장 찍어야 된다는데 그 찍어요? 찍어주세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두타산 여러분들 한번 쭉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힘들지도 않고요. 등산 초보자인 저도 아주 즐겁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착해서 등산대회 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품 추첨입니다. 얼굴에 기대감이 그득한데요. 2등 전자레인지만 내면 돼요. 전자레인지만. 그 좀 섞읍시다. 섞어 좀. 자, 2등까지 안 된 건 1등이 되기 위한 추진력. 네, 그렇죠. 아이고, 안 봐도 알겠네. 꽝이구먼. 꽝이면 어떻습니까? 뜨끈뜨끈한 어묵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천이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분야회에서 두타산 등산대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어서 이래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어묵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길래 누군가 했더니까 시장님.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두타산 등산대회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개최되지 못하다 오랜만에 열렸잖아요. 예. 산악인들 만나뵈니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또 주민들과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모습도 너무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재정책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말 모든 수소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곳 바로 두타산이었는데요. 정말 볼거리도 가득하고 산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가을이 끝나기 전에 두타산 한번 꼭 와보세요. 두타! 완전 두타! 하필 이 두타산 등산대회가 있는 날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왔어요. 네. 화창했더라면 더 기가 막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참가자분들이 모두 표정이 참 좋아 보였고 또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간에 딱 한 명 빼고요, 그렇죠? 네, 호준 씨만 빼고 어떻게 스태프분들 차를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맞아요. 눈에 밟히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래도 혼자 좀 헤매기도 했고 네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과 좀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또 그렇죠. 방송 분량이 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네. 여기 더해서 이 산에서 먹는 그 어묵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럽더라고요. 뭐 공기도 좋았고요. 단풍 구경할 수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을 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날씨가 조금 흐렸던 게 우게 튀긴 했지만 그래요. 그래도 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소식 만나봤고요. 이번엔 이제 원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에서 네. 소식 만나봐야겠죠. 네네. 명수 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영어 문장도 생각이 납니다. 어허.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죠. 맞습니다. 안전이야말로 우리 일상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나 이 안전에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전에 이 두타산 구경도 하셨지만 물론 날씨가 좀 흐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단풍 절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단풍이 아주 절정인 시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산행을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산악사고 발생률이 정말 높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주 기깔 나구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강원도의 명산, 이 원주의 명물 치악산 국립공원입니다. 요새 등산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등산을 많이 즐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산하는 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울긋불긋 오색빛 가을, 안전한 가을 산행을 즐기는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의 명산 치악산. 1984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비로봉을 중심으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웅장한 상군을 형성하고 유달리 지형이 험하고 골짜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진 산.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수려한 자연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붉게 물든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으로도 불립니다. 아니 이게 평범한 나무다리가 아니고 다리가 계속 출렁출렁이니까 뭔가 가슴이 울렁울렁하네요. 아 근데 풍경이 또 너무 이쁘고, 예, 야. 우후.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다리를 너무 세게 흔들거나 난간에 기대면 이제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저 말고 이렇게 다른 이 등산객분들도 다니시는데 제가 흔들면 또 그분들도 위험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모처럼의 가을 등산으로 들떠 있는 마음, 가라앉히고 시작된 산행. 따뜻하게 입는다고 이렇게 패딩까지 꺼내 입었는데 근데도 춥네요. 네. 산행을 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요, 이렇게 여러 겹의 옷을 준비하셔서 처음에는 가볍게 산행을 시작하시고 쉬시거나 정상부에서는 체온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겉옷을 껴입고 이렇게 산행하시면 저체온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등산화는 필수.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면 발목 부위에 부상을 입거나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우리나라의 산은 바위산이 많아서 대단히 미끄럽다는 점, 그리고 늦가을 경사진 낙엽길이 매우 미끄럽고 결빙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행길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가을철 산행의 복병,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망사고가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산행을 하게 되면 많이 이제 힘들기도 하고 이제 심장에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보단 산행에서 이제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많이 이제 산행에서 배워두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CPR 교육 체험해보고 가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실게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심정지. 가장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요.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CP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면 제가 자세 보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서는 저기 우리 저 계세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자, 의식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의식이 없다. 그러면 먼저 CPR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주변에 빠르게 저거 구조 요청을 해야죠.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119.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면 특정한 한 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호흡이 있나 없나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은 턱을 살짝 들어서 기도를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PR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이게 위치가 보면은 명치 쪽을 눌러주면 돼요. 명치 쪽을. 그래서 네네. 명치에서 이제 두 마디 위에 두 마디 손가락 위에 여기가 이제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거 또 빨리 하면 안 돼요?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사이에 이 정도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천천히 알겠습니다. 저도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얼굴 보고 몇 번 하면 되나요? 몇 번? 압박은 30번 하시고 인공호흡 2회 하시고 이게 1세트 해보고요. 가능하면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겠죠? 무리한 산행은 피해야 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며 산행 전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고 마침 또 이렇게 산행도 즐겁게 했거든요. 근데 보여서 이거 너무 잘 됐다, 기회가 됐다 해서. 이번에는
뱃물림 사고를 막는 방법을 들어봤는데요.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하시면 그렇게 위험이 높진 않은데요. 예방 차원에서 네. 목이 발목을 덮을 수 있는 등산화를 네네. 준비하시고 네. 긴팔 긴 바지를 착용하시고 등산을 네네. 하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뭐 확률은 낮겠지만 뱀한테 만약에 물렸다. 예. 그럼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먼저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 자기가 이제 물린 부위에서 네. 5에서 10cm 위치에 있는 곳에 네. 뭐 손수건이나 네네. 옷으로 이제 묶고 나서 네네. 신속하게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먼저 이렇게 당황을 하겠지만 최대한 네. 침착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거나 뭐 네네.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멧돼지를 주시하면서 네. 조심스럽게 이제 근처 은폐물을 찾아서 숨거나 네네. 네.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예방법입니다. 해가 지면 온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저체온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예. 또 탈진, 탈수 증세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다 저체온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몸에 많이 땀이 났을 겁니다. 해서 네. 그 젖은 옷을 빨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요. 네. 심각한 경우에는 빨리 119에 구조 요청 그 사무소에도 연락하시면 네네.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치를 네. 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재난구조대를 운영하며 탐방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산악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안전사고 발생 캠페인이라든가 예방활동을 통한 그런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안전사고 발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센터를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자, 안전수칙 잘 지켜가며 도착한 곳. 세련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련폭포. 아. 9마리 용의 전설이 얽혀있는 치악산 구룡사 계곡의 세련폭포까지 1.7km 구간 등산 성공! 더 위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저희 입산 시간 지정제로 국립공원 이용되고 있어서요. 네네. 이제 겨우 동절기에는 13시, 오후 1시에 탐방로 입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산행 중에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본인이 산행 코스를 짰을 때 지리적으로 인지가 된 상태라고 한다면 찾아가시는 게 빠른 시간에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자기 체온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바람이 덜 부는 곳을 찾아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주 정상까지 높은 곳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 올라오면서 우리 또 이 관계자분들께서 안내해 준 대로 이 안전수칙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상태로 이 세련폭포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오색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 등산객들이 가장 늘어나는 시기가 가을인 만큼 산악사고의 발생도 그만큼 많은 계절.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산행 시 안전수칙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안전한 등산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가을철 산행에서 주의해야 될 점, 저는 오늘 2가지를 배운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심혈관 질환자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될 심장 돌연사. 네네. 아무래도 가을철 산악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얇은 옷 여러 벌을 좀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요즘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됐죠. 배워서 남준다는 그 심정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또 심정지 같은 경우는요, 빠른 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가슴 압박 30회, 또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산하다가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등산객분들에게 아주 좋은 유용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더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몸 상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예. 운동 전에 준비 운동 하시는 거 필수로
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막바지 이제 가을 산행, 이 단풍을 보시러 많은 분들이 산으로 떠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짚어드린 이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안전한 산행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일상을 새롭게 만들 2022 춘천 MBC 프로그램. 신개념 리얼리티 예능 강원도 중소기업과 취업준비생의 특별한 만남. 토요일 오전 가구 잡소. 최주봉과 함께 떠나는 전국 여행. 멋과 맛과 향을 따라가는 금요일 저녁 테마기행 길. 16개사 지역 MBC 우수 다큐멘터리 선별 세상을 탐구하는 특별한 시간. 금요일 오후 다큐엠.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 문화, 예술, 스포츠, 일상의 모든 이야기. 월화수 저녁 생방송 강원 365.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춘천 MBC 오리지널 웹예능까지. 당신의 새로움 춘천 MBC가 함께합니다. 네, 이번에는 춘천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작은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의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서 키우는 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화천의 한 분교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업일지 지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작은 학교. 전교생이 12명인 화천초 논미분교입니다. 쉬는 시간에 신나게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학생의 본분은 수업이죠. 비례식에서 하나하나는 뭐라고 불렀지? 비례식. 골치 아픈 수학 시간이 끝나고 다음 수업을 위해서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화천의 파크 골프장인데요. 수업으로 파크 골프를 배우는 화천초 논미분교 학생들. 파크 골프의 매력에 푹 빠진 학생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화천군 하남면에 위치한 논미분교. 평범한 초등학교 같지만 화천초의 분교로서 1학년이 단 1명일 정도로 작은 학교입니다. 다음에는 약속 시간을 꼭 지켜줘? 그렇지. 그럼 연결해 볼게요. 빨간색 풍선이 몇 개 있을까? 파란색 풍선은 몇 개 있을까? 숫자 쓰기 민서가 잘하는 거. 4학년도 단 1명. 덕분에 과학 실험은 1대1 맞춤입니다. 거울의 성질을 살펴보는 시간. 맞나요? 이거 미음이 좀 어투리긴 한데. 네. 사모님 여기는 분교라서요. 3, 4학년이 같은 복식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 실험이어서 서로 이렇게 한 사람씩 여기 4학년반 따로, 3학년 따로 이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줄 거거든? 같은 시간 3학년은 액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어보자. 부어. 아 왜? 자, 물의 모양이 해야지. 물의 모양이 어떻게 됐지? 아까 이만큼 물이 있었지, 그렇지? 네. 근데 물이 어떻게 됐지? 그럼 다 아이들이 과학 실험에 푹 빠져 있네요. 자, 시작! 불어주세요. 시작! 교실 밖까지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5학년 교실. 국어 시간 중 몸으로 설명하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선생님이 제일 시간 것 같은데. 수민이가 저희랑 재미있다입니다. 수민이가 저희를 이번엔 선생님이 내는 마지막 문제. 알겠습니다. 자, 준비. 얘들아, 우리 5, 6교시에 뭐 하지? 호이! 호이! 호잇이 뭐예요? 호이시 이렇게 탕 치는 거. 야, 파크 골프. 논미분교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수업 파크 골프. 학부모의 기부로 아이들이 파크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밥 든든히 먹고 수업 갈 준비를 해볼까요? 밥 잘 먹고 뭐 하러 갈 거예요? 커피 시키러 갈게. 가서 뭐 해요? 이걸 쓰고 폴대 있는 거. 어디 가요? 가는 쪽. 가는
시작이면 공간이 없는데 그 공원에서 파크골프 치러 가요. 밥 다 먹고 가요? 네. 밥 많이 먹을 거예요? 조금 먹을까요? 왜요? 배불러요.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고프진 않지만 밥은 잘 먹는 태희. 밥 다 먹었으면 이제 갈채비를 해볼까요? 여기 선크림 발라요. 키는 연차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네. 무료 파크골프 갈 거예요, 선크림 바르고. 그치요? 아, 고양이가 됐다, 그치? 그래서 이제 양치. 챙길 게 많겠어요. 네, 챙길 게 많아요. 파크골프 갈 때 애들 모자랑 선크림 발라주고 살 안 타게, 그리고 물도 챙겨가야 돼요. 이제 제법 채비가 자연스러운 친구들. 야외 수업에 단단히 대비하고 학교를 나섭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장비 점검. 북한강을 따라 공설 운동장을 지나 도착한 파크골프장.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을 중심으로 해서 둘 하면서 밀어냅니다. 이렇게 집어 던집니다. 자, 일어서지 말고요. 자, 하나, 둘. 자세 연습은 앞선 수업에서 충분히 마쳤고 오늘 수업의 핵심은 라운딩입니다. 전체 18호를 차례대로 도는 것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선생님과 학생 2명이 한 조가 돼서 나섭니다. 나이스 샷. 고비 아니라도 다행이지 뭐. 이거 웃긴 장면도 넣어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2타 아니면 3타인데 3타에 넣어야 돼요. 3타에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친 것 같아요? 약하게 쳤지만 잘 친 것 같아요. 멀리 나가면 뿌듯해가지고 좋아요. 나이스. 잘했어. 그럼 어려운 건 뭐 있어요? 많이 이제 배웠는데. 몇 번에 골을 넣어야 된다 써 있거든요. 이 정도의 골을 넣는 게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규칙을 지키며 인내심을 키우는 아이들. 그럼 6학년 형들의 실전 게임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누가 제일 잘해요, 원래는? 저요. 두 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그냥 얘네부터 이기겠습니다. 먼저 준수 세윤 팀의 티샷으로 스타트. 큰일 났다, 세윤 어떡하냐? 아니야. 모두 첫 타를 쳤습니다. 이제 먼 공부터 치면서 승부를 시작합니다. 뛰어가. 어느덧 사정권에 들어선 승부. 세윤의 공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어서 도웅도 4타로 끝내는데요. 종하가 3타 만에 끝내는 걸까요? 실패. 이게 또 안 들어가나요? 이제야 끝. 도웅종아 팀 9타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왜 3번이나 쳐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애들 봐주다가 실수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윤이랑 도웅이가 4번 만에 넣고 저가 5번에 넣고 준수가 여기서 넣으면은 5번에 넣는 거예요. 과연 무승부로 승부를 끝낼 것인가? 장준수 선수 퍼팅. 도웅종아 팀의 승리로 끝난 승부. 짜증나. 냉정한 승부의 세계. 배워가는 것도 많겠죠? 해보니까 어때요? 학교에서는 좁은 곳에서 해서 답답했는데 여기서 나와서 하니까 넓어서 좋아해요. 다른 학년과 함께 어울리며 크는 논미분교의 아이들. 누나를 뭐 응원하고 칭찬을 해주셨구나. 파이팅.
미라 보여주세요. 옳지. 우리 논미분교는 규모는 작은 학교지만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험을 익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통해 협동하는 마음도 키우고 다양한 체험이 나중에 아이들 미래의 진로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집중력을 키워서 끝까지 해내는 그런 인내심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민호도 일로 오세요.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팝골프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공을 쳐보고 또 친구들과 내기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논미분교로 오세요. 전교생 12명의 작은 학교, 교실을 벗어나 햇볕 아래에서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논미분교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요즘 화천이 파크 골프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사실 그동안 저는 시니어 스포츠인 줄만 알았는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말 인기를 얻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퍼팅하는 모습 정말 귀엽지 않았습니까? 네. 파크 골프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서 요즘 정말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파크 골프도 그렇고요. 또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그 사이가 정말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였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화천의 논미분교 학생들을 저희 강원 365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문화예술 관련된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석 씨, 네. 사실 사진이라고 하면요. 있는 그대로의 피사체를 담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가님은요. 자연스러움보다는 인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위적인 사진 촬영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예, 뭐 휴대폰 뭐 필터 기능 많이 쓰고요. 아하. 예, 여러 장 찍고요. 저도입니다. 자, 과연 이 사진 작가 분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위적인 작품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인지 사진인지 모호할 정도로 화사한 색감,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한 인위적인 연출. 한창 꿈 많은 20대 청년 작가의 특별한 시선. 사진 작가 이내의 작품 세계로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시간. 이 사무실에서도 여느 때처럼 직원들이 한창 업무에 몰두 중입니다. 그중 능숙한 손놀림으로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SNS에서 더 유명하다는 이내 작가, 반가워요. 회사에서는 디자이너이자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장소영, 그리고 춘천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내라고 합니다. 평소엔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20대 직장인. 신진 예술가인 그녀에게 직장 생활은 예술 활동을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지금 작업으로는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수입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또 그렇다고 작업을 놓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전업 작가로 살고 싶죠. 풍경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이 되는 가을. 모처럼 장소영이 아닌 이내 작가로서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공지천은 그녀가 춘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하늘과 강물의 푸른 빛깔, 그리고 반짝이는 윤수를 즐겨 담곤 하죠. 사진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딘 곳이랄까요? 지금 무슨 사진 찍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물결에 비친 저 건물들이랑 물결 찍고 있어요.
처음에 사진 찍었을 때부터 물결 찍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여기서 찍은 걸로 전시도 하고 사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품들은 이내 작가만의 색깔을 가미한 춘천의 일상 풍경들이었습니다. 포부종 작업은 그녀만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수영 씨는 언제부터 사진 작가의 꿈을 키워온 걸까요? 원래는 이제 만화를 그리고 싶었고 그러다가 일러스트랑 디자인을 하고 그러고 사진을 찍게 됐거든요. 그 21살 때 이제 집에 카메라 있는 거 보고 사진 찍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찍어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서 그때 기점으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며 다양한 사진 작품을 작업해온 이내 작가. 그녀의 독특한 시선은 SNS의 반응뿐만 아니라 여러 공모전에서의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달하는 걸 좋아해서 그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이미지로 연출을 해야지 하고 거의 연출 사진을 찍는 사람이고요. 두드러진 거는 그냥 색감이 두드러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뭔가 쨍한 색감을 쓰는데 차분해 보이고 이상하게 그리고 되게 적막해 보이지만 사진이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의 전 되게 모순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저는. 작품 사진을 보다 보면 얼굴 없는 모델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신비주의가 물씬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대체 작품 속 모델은 누굴까 궁금하던 차에 마침 누군가 이내 작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사진들을 살펴보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바로 이내 작가만의 비밀 모델이라는데요. 너한테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작품 속 이미지를 위해서 초상권은 보호해드릴게요. 많은 사진들도 있잖아. 네, 누구세요? 아, 제 여동생이요. 여기 사진 모델입니다. 아, 작품 속에 이 얼굴 없는 이분이 여동생이셨어요? 아, 네. 저 거의 여동생이랑만 사진 찍고 있어요. 처음부터 동생을 찍어서 얼굴을 안 나오는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을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얼굴도 노출 안 되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모델 없으니까 좀 도와줘라 하고서는 그때 이제 처음 찍은 사진이 이제 요 사진이기도 하고 그 2018년도 저의 터닝 포인트 때 이제 이때 카메라 사서 여동생이랑 처음 이런 사진 찍고 다녔어서 근데 그 후로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더 편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디렉팅을 막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래서 동생이랑 찍고 있어요.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가 된 두 사람. 이 언니가 대체 뭘 찍고 싶어 하는 거지? 처음엔 의아했던 동생도 지금은 누구보다 언니를 응원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꾸준히 작업해온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이내 작가가 춘천에서 3번째 개인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에도 틈틈이 전시를 이어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많이 들였다는 이번 전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실제로 이제 물방울 맺히는 결로기도 하고 그 사물의 표면에 있는 결을 말하는 거기도 해가지고 제목을 결로로 지었거든요. 결로가 외벽이 얇았을 때 밖과 안의 온도차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고 그 물방울 때문에 곰팡이가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벽 두께 자체가 두꺼워지지 않으면 계속 그거는 닦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기력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무기력함을 주제로 한 사진들이랑 결로라는 큰 타이틀로 엮어서 이번에 전시를 꾸미고 배치를 했어요. 전시실 한쪽에 갑자기 빨래방이 등장했다? 다리미부터 옷걸이, 세탁기, 빨래 뭉치까지 소품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꾸민 공간. 바로 관람객들을 위한 포토존입니다. 그나저나 왜 하필 세탁소 콘셉트인가요? 세탁소로 꾸민 이유는 결로 곰팡이를 이제 오브제로 만들어가지고
포토존은 뭔가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느낌의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세탁소 컨셉으로 이렇게 꾸몄고요. 작품 사진도 찍어도 되고 여기 이제 포토존에 소품 같은 거 들고서는 자유롭게 찍으셔도 돼가지고 오시면 편하게 사진 찍고 즐기고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풍족함 속에 묻혀버린 결핍, 화려함 뒤에 감춰진 외로움. 그녀는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 더욱 부각되는 상처를,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치유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관심 있는 타자성이나 뭐 사회적 고립, 무기력함, 번아웃 이런 거 쪽으로 앞으로 계속 관찰을 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제가 작업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가 저의 목표예요. 20대 청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이면을 비추는 특별한 카메라. 이내 작가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작품들이 모두 다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기자기하고 예쁜 작품들도 있었지만 또 의미심장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들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말씀하신 MZ세대들은요. 사진을 찍히면서 사진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새로운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진작가 이내의 결로 작품 전시회는요. 상상마당 춘천 2층 갤러리에서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된 지 45일이 됐는데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이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가 재유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역 당국도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해서 방역 수칙들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개개인 모두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방역 수칙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